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구길입니다. 러시아 본토가 2달 만에 또 공격을 당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1일 전날 수도 모스크바 주변을 포함해가지고 러시아 본토 곳곳에서 드론이 출현하면서 일부 기반 시설이 타격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 상공에서는 정체불명의 물체가 나타나서 공항 운영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안드레이 보로비오프 모스크바 주지사는 모스크바주 콜롬나 지구의 구바스토보의 주유소가 민간 인프라를 노린 드론 공격을 받았으나 피해는 입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드론은 우크라이나제 UJ-2였고 최대 비행거리는 약 800km라고 더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출몰한 구바스토보는 이 모스크바에서 불과 100km 떨어진 마을인데요. 이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한 공격이 맞다 그러면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에 러시아 본토 가장 깊숙한 곳에서 발생한 공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더 타임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보고마츠 브리안스크 주지사도 이날 오전에 브리안스크 주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드론 한 대를 격추시켰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날 러시아에서는 드론 공격과 연관이 있을 수 있는 공항 운영 중단 사건, 그리고 방송국 해킹 사례도 벌어졌습니다. 이날 오전에 러시아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폴코보 공항 상공에서 미확인 물체가 확인돼서 일시적으로 공항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비상 서비스는 미확인 물체로 인해서 공항 주변 상공이 일시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이날 오후 1시 20분까지 운영이 중단될 예정이었지만 이보다 이런 정오를 기해서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미확인 물체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복수의 현지 온라인 매체들은 이 전투기가 출격을 했음에도 미확인 물체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항로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레이더 24에 따르면 이번 조처로 인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다수의 국내선 항공편이 출발지로 회항을 했고, 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지나야 갈 수 있는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로 향하는 항공편들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괴 비행체의 무단 침입으로 코드명 카펫으로 명명된 긴급 대응을 촉발했고 전투기까지 발전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러시아 전역은 긴장감이 나도는 가운데 여러 텔레비전 및 라디오 정규 프로그램 방송이 중단되고 공습 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라디오 방송국과 TV 채널 서버에 대한 해킹 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일부 지역에서 그것 때문에 공습 관련 정보가 발송됐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는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간 항공기구와 함께 훈련을 시행했을 뿐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리아 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해당 정보가 방송된 지역에는 크림반도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이 소셜미디어에는 모두 지금 대피소로 향하시오, 이런 자막이 뜬 방송 캡처 화면이 게시됐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는 주의, 공습 경보가 발령됐다, 모두 대피소로 향하시오, 이런 경고가 사이렌과 함께 방송됐다라고 청취자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들은 이번 공격이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락된 드론의 잔해는 그것이 우크라이나산임을 말해 주었다라고 텔레그래프가 전했습니다. 이 모스크바 인근이 드론 공격을 받은 데 이어서 러시아 남부 지역도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간밤에 우크라이나가 무인기를 사용해서 남부 크라스노다르와 또 아디기아 지역의 민간 기반 시설을 공격하려 했다라고 그러면서 이 안티드론 시스템이 공격을 물리쳤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드론 2대 중 한 대는 들판에 떨어졌고 다른 한 대는 경로를 이탈해서 목표물에 피해를 주지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크라스노다르와 아디기아는 이 크림 대교를 통해서 크림반도와 연결된 지역인데요. 앞서 러시아 매체들은 크라스노다르 지역의 한 유류 저장고에서 드론 공격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27일 밤에는 러시아 남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의 벨고로드에도 드론 3대가 날아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아체슬라프 글라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는 전날 밤 드론 3대가 벨고로드 지역을 공격해서 건물과 차량이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러시아 본토가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의해서 유린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하고 서방의 간첩 및 사보타주 그리고 고의 파괴 공작과 관련해서 방첩 활동을 강화하라 이렇게 러시아 연방보안국 FSB에 지시를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이날 FSB와의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러시아로 들어오는 사보타주 그룹을 막고 기반 시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서방 기관이 러시아 내 테러주의자 또는 극단주의 조직을 되살리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또 러시아로 불법 무기가 유입되는 것을 막고 우크라이나 내에 4개 점령지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라 이렇게 주문하면서 우리 군과 사법기관 통제 시스템 그리고 방산기업, 중요 기술과 개인 데이터와 관련된 중요 정보는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푸틴은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보안 실패 사례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날 우크라이나 드론 등에 의한 여러 곳의 피격 사태는 크렘린궁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AP통신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발생한 드론 공격은 러시아의 방위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 본토가 공격당한 것이 이번이 처음도 아닐 뿐더러 지난 2개월 전에 일어났던 사태가 또다시 재개된 것이고 또 공격 지점과 강도도 더 강해졌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2월 5일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에서 480에서 720km 떨어진 러시아 서부 라잔과 엥겔스의 공군비행장 2곳이 드론 공습을 받은 적이 있었죠. 이어 같은 달 26일에도 엥겔스 공군비행장이 드론 공격을 받는 등 전쟁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 내의 내륙 깊숙한 본토가 공격을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가했다고 지목했지만 우크라이나는 공식적으로 공격 책임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이 지금부터 본격화될 수 있고 빈도도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크렘린궁이 당혹스러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러시아 매파들은 강력한 보복을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 출신의 군사평론가인 이고르 코로첸코는 우크라이나 대통령 집무실에 징벌적 타격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퇴役군인 출신 평론가인 빅토르 알커스니스도 드론 공격이 분쟁 확대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당국이 우려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과 유사한 러시아인들에 의한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전쟁 기간 러시아에서는 이외에도 친정부 언론을 상대로 한 해킹 그리고 철도나 이런 교통 인프라에 대한 사보타주 또 민족주의자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 다리아 두기나에 대한 암살 같은 이런 내부 보안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푸틴은 분리주의와 민족주의, 네오나치즘, 외국인 혐오를 무기 삼아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약화하려는 자들의 불법 활동을 적발하고 멈춰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 땅에는 이런 쓰레기들을 되살리려는 시도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푸틴의 이러한 경계는 우크라이나에 의해 본토 공격이 잦아지게 되면 이를 기화로 러시아 내부에서도 반정부, 반푸틴 세력에 의해서 다양한 공격 활동들이 동시에 전개될 수 있고 이는 자칫 러시아를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 푸틴 입장에서도 지금 전쟁 국면이 심각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이 반푸틴 세력이 우크라이나와 연계해가지고 혼란 선동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푸틴의 안전 문제도 푸틴이나 크렘린 당국 입장에서는 최대 우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지난 2월 14일에 조국 수호의 날 콘서트 당시에 푸틴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우려해가지고 행사장 주변에 다양한 방공 무기들을 배치한 것도 이런 우려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푸틴의 관절을 비롯해서 모스크바 곳곳의 주요 포스트에도 이미 대공 방어 무기들을 배치했습니다. 이는 크렘린 당국도 이제 모스크바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유린하면서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경우에는 핵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만 이젠 우크라이나에 의한 러시아 본토 공격이 현실화되면서 러시아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특히 이런 러시아 본토 공격이 이제 시작이다 하는 점에서 러시아의 고민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